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2025년 개편 교재 가볍게 풀어보는 핵심 문제풀이 영상 34번째 시작합니다. 1번 대상자가 최소한의 움직임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만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호흡이 안정되어 폐 활량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인간다움 케어에서 4가지 실천 원칙 중 일어서게 하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어서게 하기의 장점은 골격근의 근력 유지에 좋고요. 뼈와 관절에 힘을 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기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호흡기 역시 자극해서 폐 활량에 도움이 됩니다. 1. 이렇게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호흡기를 자극하지 못하죠. 2. 근력이 저하되어 보행 능력이 상실된다. 정답입니다. 3. 관절이 보호되어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 관절 보호가 아니라 관절이 굳어져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4. 순환기가 안정되어 심장 기능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5. 골격근이 강화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근력이 저하됩니다. 정답 2번 근력이 저하되어서 보행 능력이 상실된다입니다. 2번 가족의 입원, 관혼상제, 출장,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비우거나 대상자를 돌보지 못할 때 이용되는 재가급여 서비스는 이 재가급여 서비스는 방문 요양이 있고 또 방문 목욕, 간호, 그리고 주 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센터,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요. 방문 요양은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라든가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장기 보호와 관련된 말은 배우지 않았지만 시설에 입소하면 장기 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3. 주야간 보호센터는 하루 중 일정 시간, 즉 낮 시간이든 또 밤 시간이든 기관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고요. 4. 단기 보호가 정답이네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하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5. 기타 재가급여는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그리고 방문 간호 서비스, 복지연구 지원 서비스를 말하죠. 정답 4번 단기 보호입니다. 3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은 어떤 학대 유형에 해당하는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의료 관련 욕구가 있음에도 보호를 하지 않는 것 등은 4번 방임에 해당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발병 단계별로 특징을 보이는데 빠른 대처가 바람직한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근골격계 1단계 증상은 작업 도중의 통증과 피로감 그리고 하룻밤 휴식을 하면 증상이 없어지고요. 작업 수행 능력에는 변화가 없고 며칠 지속되고 악화와 회복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하루 종일 통증이 있으면서 잠을 방해하는 것은 3단계에 해당하고요. 2. 휴식 중이거나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있는 건 역시 3단계. 3.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이 되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되는 것은 2단계에 해당하고요. 4. 반복적 작업 능력이 낮아지는 것 역시 2단계입니다. 5. 하룻밤 지나거나 휴식을 하면 증상이 없어진다. 1단계에 해당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5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운동 시 악화와 안정 시 호전되는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1.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흔히 낙상을 하면 발생이 됩니다. 이 증상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그리고 이동 제한, 뼈가 부러지는 소리 등이 납니다. 2. 류머티스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교재에 나오지 않고요. 3.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관절 부위의 통증, 운동장애, 관절의 변형 등이 있는데요. 개인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날씨나 활동 정도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있지만 움직이면 사라지는 특징이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계단 오르내리기나 장거리 걷기, 등산 등의 활동으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이네요. 4. 골연화증. 골연화증은 관절 내의 연골 조직이 약해지거나 손상된 것을 말하는데 교재에 나오지 않습니다. 5.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이 되고 또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로 허리 통증이나 키가 작아지는 것, 등이나 허리가 굽는 것, 잦은 골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파킨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킨슨병은 중뇌의 이상으로 도파민 물질의 분비장애, 즉 부족해서 생기고요. 염색체의 돌연변이나 뇌졸중, 그리고 중금속 및 약물 중독,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 등 기타 퇴행성 뇌 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1.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은 뇌졸중이죠. 2. 뇌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 역시 뇌졸중에 대한 설명이고요.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운동 증상이죠. 그 외 비운동 증상인 신경정신, 수면 이상, 자율, 신경계, 감각 이상, 인지기능 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마비가 온다. 역시 뇌졸중과 관련한 증상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7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이 문제는 워낙 많이 풀어보셔서 정답 바로 나왔겠죠.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약물 중독 문제입니다. 약물 중독은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가 되어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신장 내 혈류량 부족으로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의존성 부종과 함께 약물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정답 1번 신장의 혈류량 감소입니다. 8번 외상이나 뇌병변으로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언어장애의 경우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아니죠. 큰 소리 안 됩니다. 2. 듣는데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대화를 할 때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면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양손에 과일을 들고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이거 드실래요? 아니면 이거 드실래요? 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3. 면담을 할 때는 서서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뇌병변 장애를 가진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면담을 해야 하고요. 4. 대상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정면에서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을 해야 하고요. 5.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서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 준다. 정답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9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록을 할 때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1.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았다. 며칠만. 2. 어르신과 공원에서 한참을 산책하였다. 한참. 3. 식탁에 오래된 빵이 있었는데 드셨다. 오래된. 4. 대상자와 함께 청소하는데 오래 걸렸다. 오래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하고요. 5. 오전 10시에 죽 한 그릇을 드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10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측 옆에 쓴다. 당연하죠. 마비측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드립니다. 2.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아닙니다. 마비측 옆에 서고요. 3. 대상자의 정면 아닙니다. 마비측이죠. 4. 대상자의 휠체어 뒤에 역시 아니고요. 5. 대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아닙니다. 마비된 척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지팡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네발 지팡이는 작고 간단하며 가볍다. 작고 간단하며 가벼운 것은 한발 지팡이죠. 2. 한발 지팡이는 대상자가 설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가 설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네발 지팡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3. 네발 지팡이는 지팡이 중 안정성이 가장 떨어진다. 아니죠. 안정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 역시 한발 지팡이에 대한 설명이고요. 4. 한발 지팡이는 기저면이 넓어서 체중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저면이 넓다는 것은 바닥 끝이 여러 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저면이 넓다라는 것은 네발 지팡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5. 지팡이 바닥 끝 고무의 닳은 정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정답이죠. 고무가 닳아서 미끄러져서 낙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의 닳은 정도를 수시로 확인을 해드립니다. 정답 5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물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30도씨 물로 세탁한다. 물이 담겨 있죠. 바구니에. 그리고 약 30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역시 손세탁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사용 금지입니다. 3. 약하게 손세탁 가능하다. 맞는 말이고요. 4.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5. 물세탁을 할 수 없다. 이것이 틀렸네요. 정답 5번입니다. 13번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현관문 앞에 장애물 설치 안 되죠. 2.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건 역시 안 됩니다. 배회를 하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애완동물이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안 될 말이고요. 4.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배회 대상자의 경우 초조 증상이 보이면 밖으로 나가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창문이나 출입문은 모두 잠궈 둡니다. 5.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서 산책한다. 정답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14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것은 청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거나 즐겨 듣던 음악을 듣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답 4번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15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우선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를 확인을 하고요. 안전하다면 다가가서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을 확인했을 때 질문에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고요.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을 하면서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여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데 가슴 압박 자세에 맞춰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은 구급 대원이 오거나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지속을 하는데요.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환자를 옆으로 눕히는 회복 자세를 취합니다. 회복 자세를 취했는데 만약 반응과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정답 4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의 순서입니다. 이상 2025년 개평교재 핵심 문제풀이 34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